윤석열의 멘토일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정치 저관여층들의 댓글을 봤을 때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게 최순실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네, 이 국정농단 완벽한 진짜 너무나 역대 이렇게 심각한 국정농단이 있었나, 비선실세가 있었나 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은 그 최재형 목사님이 인터뷰 영상만 지금 틀어드렸는데, 그 천공이 총 영상이 총 9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영상 중에서 천공의 발언들이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흐름과, 그리고 천공이 정법 시대에서 발언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국정 운영에 관여했던 그 연관성을 언론 보도하고 함으로써 이 천공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가 PPT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구나.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절대 디올 사건하고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 디올 사건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님을 영입하거나 자신들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최재형 목사를 회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초대와 150명 만찬, 150명만 올 수 있는 만찬식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김건희의 권한, 김건희의 인맥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정책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천공하고의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최재형 목사님은 천공을 처음에 만난 장소를 3년 전인 강연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천공하고의 직접적인 매칭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고 했던 것은 바로 김건희하고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설 연휴 직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은 천공의 정말 그 더 충격적인 영상의 일부분이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무 언론도 지금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한 20장 정도, 20페이지 정도 자료를 만들었고, 기존에 그동안에 천공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관련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 얼마나 천공의 말이 호황된 것이 아니라 천공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윤석열 정권에 반영돼서 운영되어 왔는가를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PPT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잘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시고, 천공의 그 발언 영상 또한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과거 박정희 때 최태민의 비선 실세, 최태민의 국정농단의 배 이상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역대 헌정일에 이렇게 충격적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감히 적어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천공 인터뷰 영상.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천공이다. 네, 천공의 인터뷰 영상 분석. 제가 물 마시면서 목이 좀 갈라지기 때문에 물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우선 이제 이 천공의 영상을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김건희의 디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의 디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연관지어서 천공이라는 작가지 인터뷰가 성사됐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거에 대한 핵심 연결고리는 바로 통일 정책입니다. 남북 정책. 천공과 김건희는 두 가지 연결고리를 그 통일 정책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최재형 목사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천공의 통일 정책이 지금 윤석열의 정권 국정 운영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인 것이죠. 자, 그럼 김건희 디올수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최근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하고 서울의 소리 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외신 기자회견 이후에 각 독립적으로 최재형 목사님이 독립적으로 CNN 및 뉴욕타임즈 등등 뭐 워싱턴 포스트 등등 내노라 하는 외신 기자들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뉴욕타임즈의 일면의 보도에 이은 CNN까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뉴욕타임즈의 지면 기사, 일면의 지면 기사를 사진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바로 CNN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올 빼기 한국 정치를 뒤흔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메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건희가 실질적인 최고 실권자, 즉 대통령으로 보도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고 실권자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장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CNN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논문 표절,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비리까지도 함께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 정권 아니냐라는 것을 풍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여지없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 이래 저는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김건희 디올수 사건하고 이 지금 최재형 목사님의 이 천공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천공의 영상은 정말 디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최재형 목사와의 첫 인연은 3년 전, 4년 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3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3년 전 강연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최재형 목사님은 통일정책,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그 당시에 2017년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는 누구나 북한에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형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자주 왕래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평소에 통일정책, 북한의 주민에 대한 북한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다양한 강연들을 많이 하셨죠. 그 과정에서 천공을 만났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금방 통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인터넷 선을 유선으로 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참, 제가 자, 이제 좀 괜찮습니까? 버퍼링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연결했습니다. 자, 미국 시민권자이자 통일 전문가였으므로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최재형 목사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취임식과 150명 만찬에 초대를 했고요.
150명 만찬에는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다 초대가 되었었습니다.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뭐 권영세, 원희룡, 뭐 내노라 뭐 장관 등등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그 멤버 중에 초대가 되었는데, 최재형 목사님은 유일하게 윤석열에 의해서 알게 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측에 의해서 알게 된 관계로 초대가 된 것이죠. 그런 경우는 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은 김건희의 권한으로 초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그만큼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와 그리고 천공에게는 매우 이용 가치가 매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통일에 평소에 관심이 많다는 천공과의 관계가 오히려 김건희에 의해서 더 급진전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천공의 핵심 3인방, 특히 천공이 직접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를 했다면 그 당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냐면, 당시 천공이 자신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검찰총장을 자기가 시켰다라는 식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공은 나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고, 자신은 그냥 컨설팅만 하고 멘토만 해줬다,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한 발을 뺐습니다. 네, 한 발 빼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까지 참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여파가 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불식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 천공은 나가지 않았지만 천공의 핵심 3인방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단독 보도로 윤석열 부부의 조언자 천공의 제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천공의 회사, 재단 등에서 중책을 맡은 핵심 측근 2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호신문의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자 중에 이 천공의 영상에 같이 찍혀있던 최재형 목사님과 같이 앉아있던 그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누구냐면 정법시대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바로 신경애 씨라는 자인데요. 신경애 씨라는 자는 지금 여러분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그 천공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의 뒷소문도 이제 들리고 있는 천공의 거의 최측근에 가까운 자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인터뷰했을 때도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자죠. 그 자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거의 천공이 참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의 측근, 거의 천공이 참석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천공의 측근이 참석을 했고, 동시에 최재형 목사님도 같이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윤석열의 멘토 천공, 과거 천공은 자신이 윤석열의 멘토라고 자처하고 나타났었죠. 윤석열의 멘토로 자처했던 한 도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한겨레 보도의 최보식 편집인이 직접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찰총장을 사퇴 후에 대선 후보를 권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스스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소개로 천공이 윤석열의 소개를 받았고 윤석열의 스승을 자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자, 이 보도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도 보면 윤석열의 멘토 역할을 한다는 말이 맞나? 라는 기자의 물음에 윤 총장이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또 돕고 있다.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 총장은 무슨 교육을 받고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도자는 뭡니까?
즉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당시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상당히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윤 총장하고 직접 만나냐라는 물음에는 전화를 하고 여름에 한 번쯤 만난다. 정리를 잘하고 있고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수고일투족을 윤석열의 모든 행동거지나 그런 것들을 천공이 다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인터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로 천공의 35분 녹음 파일이 단독 공개가 됩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출마를 내가 시켰다 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에도 겹치는 내용이 바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재형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하고 겹치는 겁니다. 예, 반복적인 내용인 겁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심사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하느님에게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녹취록을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님의 이번 인터뷰를 같이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자, 요게 바로 일요신문의 보도된 영상 내용입니다. 네, 요거를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보고를 딱 올려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심사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봐갖고. 이제 내가 한 소리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큰일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요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도 못 하니까 큰일 준비해라. 요래 갖고 이제 그게 시작을. 그동안에 몽골 서울시장이 대통령 된 것만데 공천 상당히 된다는 생각을 내가 시키는 대로. 자, 네, 요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내가 시키는데, 네, 내가 시키는데 라는 단어가 상당히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시키면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한다. 아, 내가 지시하고 시킨 대로 윤석열 하는 자다. 내 꼭두각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고 윤석열은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으로도 여지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님의 이 영상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기 박물관도 보이고 여기가 국방부 여기. 아 그래요? 저희들 지금 막아놨어요. 되게. 아, 예, 저희들이 하도 기자들이 여기서 많이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카튼을 쳐놓은 거. 아 기자들 저 아, 바깥에서 막 촬영을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요. 하도 떠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여기 있으면 10년 넘었습니다. 아, 멋있네요. 여기가 층인데.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 크게 붙여놨어요. 저기 현수막 저거요? 하지만 저기에 대통령. 아,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비슷해 보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전에는 전에는 네, 예. 저기 이제 저 태극 그 모양으로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이렇게 문양도 바뀌었고. 청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여기에 앉아서 세상에.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기운을 잡아가는 거고, 이렇게 이쪽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그 하늘에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2013년도에 네네. 이 박근혜가 인연이 됐었어야지 우리가 한 바퀴 안 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방송 또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신문에서 얘기했던 내가, 점지한 사람을 하늘에 올렸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늘에 올렸다. 그래서 윤석열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런 내용이 일요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일요신문에서 보도되었던 녹취록 내용과 지금 최재형 목사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거의 일치를 하고, 자,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2013년에 박근혜를 내가 만들었으면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2014년에 박근혜가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된 거야. 대통령이 되지 않은 거야. 네. 그리고 내 유튜브 4년 정액제를 끊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꾸준히 구독을 하면서 내 유튜브를 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심사를 해가지고 하늘에 올렸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네, 라고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내용이 허황되고 말이 안 되지만 우선은 천공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자의 발언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얼마나 관여되는지가 우리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일 수도 있어도 네, 우선은 그 내용의 그 전후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 사무실 앞에 국방부 건물로 이전시킨 것도 거의 나의 지시로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뉘앙스가 풍겨지죠. 왜냐? 2010년부터 10년 전부터 여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0년 전에는 언제입니까? 박근혜 때거든요.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국방부에는 국방부가 있었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 대통령이 저 건물에 내가 내려다보면서 저 건물에 들어오면 되겠다. 용산이라는 자체가 여기가 대한민국의 명당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대통령을 저리에 앉혀놓자.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도 관여했다라는 것이 천공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건데, 자, 요 내용을 영상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까 이어서 덜 봤잖아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낭비된 거군요. 박근혜 때 이거를 이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12년을 보내고 있는 거지. 허송세월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빨리 내가 내 법문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 좀 찾아줘. 네. 국방을 안 줬으니까 예, 아직 네, 예. 딱 하늘에 올린 거예요. 네. 나는 아직까지 뭐 교회 공모서 내 국방을 안 줬으니까. 예, 아직 없죠. 예. 네,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드리는 이 장면에 보면 내가 이 자리를 명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 김건희를 하늘에 올렸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축을 올리는 자리. 그렇죠. 앉은 자리가 템플이죠. 템플. 근데 큰 작업을 할 때 경복궁에 들어가서 내가 하면 되고 이런적인 일을 하니까. 네.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딱 앉아갖고 박근혜 2013년도 박근혜부터 내가 이거 이제 나라를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가 안 왔으니까. 뭐 안 오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대로 본인이 의사를 거부했나요? 거부가 아니고 이제 밑에서 그런 걸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모르고 시간이 가버린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여기서 추문을 딱 올리죠. 일할 사람 하나 보내라. 예. 그래갖고 이제 추원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기 전에 벌써 3, 4년 네. 전에 4, 5년 전에 지났으니까 아하. 그걸 이제 유튜브를 듣고 너무 좋아갖고 온 사람 중에서 내가 대통령 만드는 거지.
이 사람 내가 면접을 딱 보고는 하늘에 딱 이렇게 이 사람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이에요. 된다. 그리고 여의주는 주를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전반적인 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와,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이라는 자의 축원으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이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가 앉게 되었다. 예, 그리고 내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유튜브 보는 자들 중에서 내가 찍었는데 그 중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내가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방부로 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오게 했다.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흐름하고도 거의 매치가 됩니다. 이게 그냥 허황된 혼자 그냥 짓거리는 말이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아, 혼자 그냥 뭐 관심 받아보려고 관종이 그냥 알아보려고 얘기했겠구나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보도도 보면 천공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죠. 지금 이 내용. 천공이 당시 대선 기점 때 1호 신문의 단독 보도나 뉴스버스 등 단독 보도 등을 통해서 천공에 대한 정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천공은 한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김건희 통해 알게 된 사이고 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사태는 때는 나는 코칭만 했다. 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에는 측근만 보냈고 본인은 안 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선 기점 때 논란이 일자 거짓말로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거짓말인 거죠. 윤석열의 멘토를 넘어서 스스로 윤석열을 제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국방부 건물, 즉 용산시대를 보니 용산시대를 단어를 천공이 만들었어요. 용산시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실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시대를 칭하여 자신이 찍은 대통령이 그곳에 오기를 201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지도자들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었는 게 그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국정 운영의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발견된 셈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전까지도 천공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영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대선 이후에도 계속 내려다보면서 천공이 윤석열에 대한 일수일투족들을 관여하고 관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국방부 이전은 사실상 천공의 지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천공은 과거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정법 강의에서 청와대에 가면 귀신이 붙는다. 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에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정법작닷컴의 녹화부 17일자 2022년 4월 17일자의 녹화분에 따르면 천공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1년쯤은 안 가는 게 좋다. 그 안에는 바깥이 모르도록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귀신들이 많아서 잘못 갔다가는 귀신을 달고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더라도 문을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라 단계적 조정을 거쳐서 개방하되 좋기 2년은 걸린다.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 놀러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가게 해라. 예, 일반 국민들을 거기 청와대에 놀러 가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국민들을 귀신 붙어가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정법 강의에서 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귀신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쉽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용산에 와라. 이게 실질적인 대통령실 이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다. 예,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즉 이것을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이전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천공의 지시로 이전한 듯 보이는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천공이 국정에 관할하기 쉬운 그의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용산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이전으로 1조에 넘는 예산이 낭비되었고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서 지구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좋은 목표물이 된다 라고 해서 과거 육군 참모총장이나 과거 군 지휘부에 있었던 참모들이 그러한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 3월 20일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종환 대장 등 전직 합참 의장 11명이 입장문을 써서 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진영적인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만큼 대통령실의 이전에는 상당히 안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 무인기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뚫렸죠. 네, 대통령실의 비행 금지 구역이 종로구의 비행 금지 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군이 뒤늦게 실토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안보가 완전히 여지없이 뚫렸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에 도청을 했다라는 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이 공개한 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 어떤 첩보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의해서 뚫렸다, 네, 라는 사건까지도 터지게 되었죠. 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셈인데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겪으면서도 천공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상 내가 대통령 위에 있음을 시인한 발언을 또 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 즉, 내가 나서야 대통령이 나온다는 뜻. 네, 그 발언 한번 보면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분 10초. 뒤에 내용도 있긴 한데, 네. 용산 시대가 네. 뭐냐 하면, 네네. 예. 우리는 이 지금 반도에 지금 이게 명당들이 있어요. 반도, 이 한반도에 한반도 안에 예, 명당들이 반도, 있는데 예. 어떤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일어나야 될 때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 한국에요? 네. 11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어도 없어요. 대통령 나온 없어요. 게, 없어요. 아, 그건 어떤 의미죠? 나옴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공부는 하고 있어도. 이거 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가 몇 대 대통령이니까 뭐 11명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11명을 그 자리에 네네. 앉았던 사람은 있어도 대통령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든 보시는군요. 저렇게든 앉은 거지. 네, 예,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 네. 그 다음 이게 박정희고, 그 다음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안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큰일 안 해도 돼요. 니는 안대가 버티기만 해도 나라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이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버티고만 있어라, 그 자리에. 그럼 네 할 일 다 한다. 그거는 주위에서 국민들과 주위에서 만들어줘야지 네가 빈다는 거지. 그렇죠. 네 혼자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아무래도요.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전부 다 대통령들하고 갖췄게 네. 애를 갖추는 인사만 다 해라. 네, 예. 요거에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이까로 조금 이까고 조금 이러면 되지. 네, 예. 너무 간섭도 하지 말고. 좌파가 네 사람 아니다 얘야. 우파도 네 사람 아니야. 네 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예.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만 해. 네. 하늘이 너를 도울 테니까. 지금 요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 버티. 죽어도 거기서 죽어. 그 정도만 하면 돼. 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어요. 충격적인 지금 제가 마이크가 음소거가 됐었는데, 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상,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상당히 논란이 있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대통령 위에 내가 있고 내가 비선실세고 국정농단에 보여주는 내용 상당히 진짜 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언론의 보도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중간에 윤석열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얘야라고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는 천공의 나이가 윤석열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우선은 윤석열한테 얘야라고 얘기해요. 얘야. 그리고 나중에는 영상을 보면 임마라고 욕까지 해요. 네, 얘야 임마, 어디서 처먹고 다니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에로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처럼 다루는 거겠죠. 네. 아무튼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지금. 천공의 위치도 보여지는 거죠. 네. 천공의 위치도 보여지는 거고, 평소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 내용 영상을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 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즉 내가 나서야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럼 헌정일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관여하면, 점지하거나 그 사람을 하늘에 올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즉 그 말인 거죠. 내가 나서야 대통령이 나온다. 네. 그나마 대통령을 공부를 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이 사람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부를 하던 사람.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자,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명의 공통점. 바로 무엇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는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했던 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명 모두 누군가가 옆에서 농단을 했습니다. 바로 최태민. 박정희 때는 박근혜를 관여했고 최태민이가 관여했고, 최태민이가 박근혜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있어도 박정희는 그대로 최태민의 말만 믿었죠. 당시 김재규가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충고를 했으나 박정희를 듣지 않았죠. 예. 그리고 구국선열단을 만들었죠. 최태민이가. 네. 최태민이 있었고요. 박정희 때는 최태민이라는 자가 국정농단을 했고, 그리고 이승만 때는 서북청년단, 그리고 부일 세력들, 네. 그리고 뉴라이트. 지금은 윤석열은 뉴라이트와 천공, 신천지, 네. 통일교, 네, 정광훈이나 이런 자들, 네. 그리고 옆에 김건희 부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모두 다 지금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농단을 했던 인물들이 다 붙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밑에 제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 운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해라. 그냥 외국에 해외 나가서 해외 대통령들 만나서 인사만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국정 운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티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서 해준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윤석열이가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꼭두각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죽어서 거기서 죽어라. 죽어도 대통령실 용산에서 죽어라라는 거예요. 용산에서. 그리고 밖에서 해외 나가서 죽어라.
그냥 예의만 차리고 인사만 하러 다녀라. 자, 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 영상의 단락이 1단락이 맺습니다. 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국정농단을 스스로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네, 국정농단을. 왜 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를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자신이 비선실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즉 이것도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윤석열의 국정 운영 전반을 쥐시하고 관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틸토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바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실권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윤석열한테 예야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는 자꾸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네. 자꾸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인사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지금 윤석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를? 국민들을 좀 일깨워주고 안익혀주고 하면서 지금 가면서 이런 것 좀 다 정리해야지. 잘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죠. 누가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람을 아낄 때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꾸 국제적으로 나가야 돼. 국내는 당나라 총리 맡기고 또 여당에 또 맡기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국제적으로 이 양반 두 분은 국제적으로 자꾸 나가서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래야 되지. 야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 네. 방금 전에 본 영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네, 윤석열, 김건희는 잘하고 있다. 네, 라고 발언을 했고, 국내는 당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었다. 윤석열이 이미 국민의힘의 당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들어갔고, 그 당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했죠. 대통령실이 당권 개입하고 선거 개입까지 하고, 공천 개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말로 탄핵의 사유이기도 한데요. 예. 행정 수반의 입법기관을 지금 삼권 분립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당권 개입을 스스로 실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그 말의 의미에도 당을 네가 만들어라. 당권을 차지해라. 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총리한테 맡겨라. 모든 국정은 총리한테 다 맡기고 니는 그냥 밖에만 나가서 인사만 하러 다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데 실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2년 넘게 지금 대통령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왔는 방식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국민의힘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맨날 밖에만 싸돌아다녔어요. 해외 순방만.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해외 순방을 시도 때도 없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천공의 말이 허황된 말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윤석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지 말고 해외 순방이나 해라라는 뜻이에요. 앞서 언급과 연결하면 가만히 있어라. 아까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주변에서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한다. 윤석열은 거기서 죽어. 죽으려고 하면 해외 나가서 죽어. 니는 가만히 있기만 해서 버티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기존의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순방만 다녔구나. 네. 지금 이런 그 윤석열 정권이 그 김건희 부부가 하도 해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는, 제가 봤을 땐 1호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도 아마 천공의 천공의 멘토링으로 아마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요. 스스로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취임 19개월 동안 순방을 16회 역대 1위에 해당하는, 네, 지금 역대 이런 대통령 순방을 이렇게 많이 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쓴 대통령도 없다고 할 정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 새해마다 재정은 악화되고 국가 보조금은 더 적게 부여해주고, 그리고 국가의 고가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고 오히려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국가 부채는 오히려 더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IMF를 오히려 지금 뛰어넘는다는 기사까지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순방에는 오히려 578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비비만 329억 원. 작년에 무려 5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비 578억을 쓰고 부산 엑스포에 고작 29표를 받은 이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분노만 일으켰으나 자신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스스로 잘했다고 자신들끼리, 네,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네, 정권.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만요. 오디오 확인 좀, 됩니까? 다행입니다. 네. 적게 들렸는가? 네. 자, 그 정도의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도만 봐도 천공의 입김이 윤석열 정권 국정 전반에 다 미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남북 합의, 네. 남북 합의 없이 바로 통일 사인하러 만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공의 설계가 마치 윤석열 통일 정책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 그대로 이 지금 최재형 목사님의 인터뷰에 그대로 담겼는 건데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상회담 안 해요. 딱 그- 만날 때는 네. 통일 사인하러 만나요. 예. 그렇게 좀, 내 설계는 그래요. 선생님. 내가 다 설계하고 있으니까. 네, 예. 둘이서 딱 만날 때는 네네. 딱 만나가 그냥 사인하고 압수 딱 해야 돼. 끝이라고만. 예. 네? 그 전에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물밑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작업이라니까 통일이 됐더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야 돼.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네, 이거는. 세계에 엄청난 이슈가 한 방에 그 역할을 예.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설계가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계 다 돼 있어. 예. 하늘의 설계는 다 돼가 있는데 네. 무조건 돼요. 되고 네. 네. 지금은 통일 안 하면 안 돼요.
최고 좋은 적기예요. 네, 지금 오히려 쌤이 최고 좋은 적기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밤이 깊을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이게 네. 적대 시대고 뭐 복잡할 때 네, 사실은 네. 너무 좀 조금은 너무 당당하죠. 남북 관계가 너무 좀 네. 팽팽해가지고 네. 불안해요 사실. 그때가 최고 좋은 적기예요. 예. 그러긴 네. 하겠죠. 선생님이 생각하실 네. 때. 네. 그렇게 갖고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음. 세계가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설계까지 다 나와야 돼요. 예. 아. 그 하느님 제자는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나는 하느님이 1인 제자예요. 예. 천지 공사를 아버지가 준비하는 걸 난 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네. 오늘이 어떤 때인지 과거가 어떻게 왔는지 미래는 어떻게 갈지 우리 결국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난 공부를 다 하고 온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를 펼쳐놔도 그 논리 갖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근본을 따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툭툭툭 따주면 세계는 발칵 뒤집어져요 지금. 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좀 놀라울 정도의 내용인데 자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의 남북 관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어떤 진영을 논리를 떠나서 헌법 자체에도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박근혜 정권이나 뭐 이명박 정권에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뭐 박근혜는 통일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70년의 이 역사를 완전히 그냥 뒤엎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천공의 설계가 마치 윤석열의 통일 정책에 반영된다 라는 것을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전공에 발언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남북 합의 없이 통일 사인하러 바로 만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모든 미국의 전문가도 있고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남북 통일의 관계는 북미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오히려 잘 정립이 되어야 해결이 되어야 북한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있고 우리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쉽게 언급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이나 통일 전문가들이나 이런 군사 전문가들의 말로도 사실상 그 합의가 없이 통일이 사인하러 바로 만나는 경우는 전쟁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윤석열의 선제 타격 발언 그리고 북한의 강경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천공은 북진 정책을 편 것이다. 네. 천공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풍겨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전쟁의 위협이 지금 외신 보도나 대한민국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아주 무서운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천공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기반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보도 기사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맞는 보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한 건데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무슨 사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북한을 퍼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선제 타격이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반러시아, 반중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엄청난 그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이 품목이 완전히 그냥 백지화되다시피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수출 무역 수지가 무려 북한에게 거의 엄청나게 밀려있는, 그러니까 북한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인 수출 상황이 한참이나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방러 반중 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완성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도움을 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 북한보다,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보다 무려 91이나 떨어진 대한민국 상반기 무역 적자, 이게 2023년 10월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보도인데요. 상반기 무역 적자 개선에도 세계 순위는 뚝 떨어졌다. 한국이 세계 208개국 중에 무려 200이나 해당하는, 전 세계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아프리카 주요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은 물론,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아프리카보다 떨어진대요. 북한 109위, 북한보다 순위가 낮다. 자, 북한은 109위인데 우리나라가 2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1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순위가 밀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바로 위에가 누구냐? 방글라데시, 이집트, 오만, 멕시코, 필리핀, 튀르키예,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북한과의 강경 정책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그리고 반중 정책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에게 전폭적인 미사일 지원을,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극초음속 고체연료 미사일이 최근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과 일본하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거의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셈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체연료 ICBM탄이 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미국하고의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사실상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통일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오히려 돼버렸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1인 제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를 이용하는 세계, 즉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런 발언을 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세계가 우리를 이용한대요. 우리가 세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용을 당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천공은 세계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 세계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누가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고,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그 재판 내용을 뒤엎었고, 우리나라가 뒤엎어서 변제 보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한테도 지금 IRA,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고, 아리백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해외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국내 전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들, 국제 초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경제적 이득을 더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R&D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기술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이용당하고 있고 빨리고 피가 빨리고 있어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죠. 그런데 통일 정책을 얘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발언을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더 큰 이로움을 줘야 된다라는 문장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거. 더 큰 이로움을 줘야 한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이로움. 우리나라를 아예 갖다 바친다는 겁니까?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국운을 타국에게 갖다 바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건으로 통일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봅니다. 지금 무서운 가능성.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1인 제자다. 아니 무슨 무당같이 나타난 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1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이만희하고 똑같아요. 통일교. 네? 통일교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신천지에도 이만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하얀 빛에 손에 하얀 빛을 얻으면서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와 매우 비슷한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죠. 대통령은 제자고 오히려 그럼 여기 발언에 가장 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제자고 사실상 윤석열은 나의 제자고 하느님의 1인 제자인 내가 바로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예. 이게 지금 천공의 이 발언으로서 여지없이 느껴지는 네, 대목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점이에요. 자, 그리고 자,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요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모든 걸 정리를 딱 해가지고 지금 어떤 때라고 해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내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지금 아주 뭐 통일하기가 최고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통일되는 거죠. 남북 관계고 북미 관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렇게 분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놨는데 우리가 못 읽고 있으니까 올해면 올해 자체면 예예. 어지간하면 내 이름은 다 알 거예요. 세계가 내가 제자가 대통령이 지금 제자가 돼버리면 네. 대통령 한마디면 전부 다 또 통일돼요. 나는 대통령을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 그리고 일반 그 지도자들을 안 만나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 만들기는 해서도 하도 좌파라든지 막 이런 것들 공작을 해야 되는 이때에 만들어 놓은 게 뇌를 씹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한 발 나갈 때는 인류사에 공헌되는 활동을 하며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인류사의 공헌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지금 진짜 공헌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거든요. 돈은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일깨울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는 공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힘든 데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 햇빛 정책은 시간만 끄는 문제. 극단적으로 막 대립의 각이 막 날쌔을 때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뭔가 손을 잡는 거나 이게 뭐가 나오는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어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제시해버리면 네, 요 발언 또 지금 보시면
이 발언에는 구체적으로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예, 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고 오히려 본인이 선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은 나의 제자니까 대통령 한마디면 전부 다 또 통일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의 제자니까 윤석열의 한마디면 모두 다 통일된다.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으로 통일될 것이다. 윤석열은 그냥 매체, 도구인 셈이고 내 제자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의 권한으로 통일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체는 모두 천공인 거예요. 천공. 자, 그리고 햇볕 정책은 시간만 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햇볕 정책은 시간만 끈다라는 이거는 뉴라이트의 통일 정책 논리하고도 아주 동일합니다. 그동안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들과 함께 하면서 통일 정책을 펴왔던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은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을 부정하고 매번 강경하게 해왔다가 계속 실패만 봐왔던 게 바로 국민의힘의 정권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럼으로써 지금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은 사실상 천공의 지시대로 움직이다는 것을 지금 여지없이 그대로 발언한 것으로 증명이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김건희의 디올백 관련된 영상에도 김건희는 당시 아크로비스타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 문제가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됐다. 우리 목사님 또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을 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지금 디올백 관련 영상에 김건희 본인이 임기 내에 통일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한 셈인데요. 이것은 지금 천공하고의 발언하고 상당히 매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천공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게 크게 같이 일하자. 통일 관련된 일을 같이 하자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이비, 천공 이런 자하고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에게 통일된 일을 같이 하자라고 발언한 것은 즉 사실상 자신들이 윤석열 뒤에 있는 비선 실세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이루겠다?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과거 수구 유튜버 출신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천공 발언의 뉘앙스와 거의 똑같은 논리와 프레임이 거의 똑같은 발언을 하는 자인데요. 이 자가 바로 김용호라는 자인데 이 자가 2024년 2월 5일 보도로 보면 한겨레 보도에 보면 통일부 장관과 4대 연구원장의 신년 자담회에서 새해는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자는 천공의 바지 수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자, 북진 통일, 북진 정책은 사실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 자는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북진 통일을 외치는 극우 인사에게 사업을 맡긴 김용호 통일부.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가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수구 유튜버들,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는 그런 뉴라이트 인사들, 그런 인사들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공하고 거의 똑같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공의 통일 정책이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하겠다, 싸이만 하게 하겠다라는 게
거의 사실상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천공의 발언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거의 매치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는 거죠. 북진 통일, 전쟁을 통해서 내년 가을에 통일을 일으켰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올해 전쟁을 일으켜서 내년 가을에 통일을 일으켰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지금 천공의 입에서 얘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조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영상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아버지가 그게 쏟아게 죽게 만들어 아버지가. 그걸 또 조문한다고 시커먼 옷 입고 다 가가지고 꽃 하나 놨다고 이러다 안 됐다고. 안 됐기는 누가 세상에 할 일은 안 해갖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는데 임마.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도 좀 그래서 그렇게 또 조언을 하셨나 보구나. 그건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뭐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그때 죽었냐. 영상 전환 화면을 안 시켜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때 욕설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조문한다고 시커먼 옷 입고 다 가가지고 꽃 하나 놨다고 이러다 안 됐다고. 안 됐기는 누가 세상에 할 일은 안 해갖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는데 임마.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도 좀 그래서 그렇게 또 조언을 하셨나 보구나. 그건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뭐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그때 죽었냐. 다 모이게 했잖아. 네. 각국 정상들. 각국 세계 정상을 모이게 했죠. 맞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예, 이 예. 자체가 네. 내 죽음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모였으면 이제부터 막 사귀면서 서로가 좋은 일을 할 그런 거를 만일에 좋은 아이템을 내가 국제적으로 필요한 걸 해놨어. 해놨지만 거기 가면 다 만나니까 거기 가서 진짜로 제가 한번 따로 뵙고 뭔가를 들을 게 있다. 이러면 다 되잖아 이거. 내 실력이 없으니까 가갖고 악수하고 이거 조금 처먹고 그냥 오니까 국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네. 아하. 그 소리예요 지금. 뭐. 그렇군요. 아니,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용 있게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왕이 해준 일은 전 세계 정상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딱 그거 한 게. 아니 큰 별이 떨어지면요. 네네. 그 주위에 관계되는 큰 놈은 다 와요. 그러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이 원리를 못 따는 거야 지금. 네. 벌써 비행기 딱 탈 때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가시면서도 큰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네, 예. 요한이 딱 오지 그러면 영혼이 오.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면 영혼적으로 통하거든 이게.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네, 예. 요한이 이거 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요. 자, 충격적인 영상 잘 보셨습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는데. 네, 계속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태원 참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태원 참사의 그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
영국 왕실의 그 여왕의 조문 행사에 윤석열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그 지각을 핑계로 교통에 밀려가지고 지각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발언을 하기 전에도 정법 그 강의에서 천공이 그 영국 조문을 가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와대에 지금 용산 이전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 영상에 욕이 나와요. 임마라고 얘기해요. 네, 윤석열한테 임마라고 얘기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진짜 대통령한테 욕도 하는구나. 조언을 할 때 임마라고 욕까지 하면서 영국 조문을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는 거죠 거의. 네. 그리고 정법 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영국 조문을 가면 그 정법 강연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천공이 정법 강연에서 영국의 조문을 가면 탁한 영혼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서 온다. 예,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문하러 가지 말고 대신 외교를 해라. 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요. 대신 외교를 해라. 요게 지금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죠. 정법 강연에 있는 내용하고도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이 천공이 진짜 비선실세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전에까지도 관여하고 있고 지시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실제 이 과거에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천공의 조언대로 일부러 지각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조문을 취소 논란, 당시 그 영국 여왕의 시신은 19일까지 공개가 되기로 되었는데도 갈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영국까지만 갔고, 영국은 갔는데 시신 공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각했다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정말 절묘하게 그 당시 정법 강연이 방영되고 나서 이제 그게 된 것이죠. 자, 보시면 당시 여왕 시신이 19일까지 공개되었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것이다.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는다. 천공 조언의 출발 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시 있었습니다.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천공의 정법 강의가 업로드된 이튿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출발 시간이 변경 공지되었다. 네. 그리고 7시에 출발했다면 넉넉하게 조문이 가능했을 시간이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 정황상 국민들은 천공이 말한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고 교통 통제를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조문을 회피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이 기사로도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태원 참사의 조문하고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가 희생당하거나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죽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튼 이태원 참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해서 터진 것인데, 참사가 벌어진 셈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누군가가 조문을 가야 되거나 그런 행사에서는 항상 천공은 가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와 이 조문의 여왕 조문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시 천공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보람되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세계 정상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 라는 식의 망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기회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 기회를 잘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외교에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교에 이용해야 된다. 자, 외교에 이용해야 된다는 단어가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에서도 외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매번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외교 정상들만 만나서 밥 먹고 인사만 해라. 외교만 해라. 매번 천공이 발언했던 내용이에요. 네. 자, 이게 지금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죠. 청와대, 이태원 참사, 영국 조문 모두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귀신이 붙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대신에 외곽에서 외교를 해라. 그 조문으로 온 사람들 만나서 외교를 해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문은 무조건 탁한 영혼이 달라붙어서 피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밑에 깔린 거예요. 네, 깔린 거죠. 자,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보면 영정 위패 없는 유일 사례. 지난 5년간 이태원 참사가 7개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분향소에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도 처음이었고, 당시 검은색 근조라는 글자를 뒤집어서 검은색 리본을 맺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정사진 없는 분향소를 차리게 정부에서 했습니다. 지시 내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는 천공의 조언이 아니었나 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이 뭐기도 나죠. 천공, 어제는 노동자 퇴치운동, 오늘은 이태원 참사, 엄청난 기회다 라는 식의 천공의 발언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 시민과 노동자는 와해되어야 한다. 네. 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촛불 탄핵 집회 하잖아요. 정권 임기 말까지 무사하게 유지는 되나요? 끄떡 없을까요? 안 뜨겁어요. 그거 이거 한다고 해서 중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저 대통령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좀 세력들이 늘 이렇게 많이 촛불 세력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벌써까지도 소용없어요. 아, 그런가요? 소용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고 있어가지고 소용없어요. 너가 하면 할수록 너는 국민한테 얻어맞아요.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 하는 분들은 뭐가 어떤 쪽이 좀 어떻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이용당하는 거죠. 아, 이용을 당한다고? 저 노동자들이 저기서 이용당하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역, 이게 경쟁. 근데 이걸 이용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용이 당하면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 세력이 크게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를 이용하는 세력이 나오거든요.
요것 때문에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조직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바르게 운영 못한다면 이 조직을 이용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집단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상태예요. 이 조직이 와야 돼요. 노동자 안에다가 지금 노동자들 요거를 딱 잡아갖고 그 안에다가 간첩들이 모시고 다 해갖고 작업 끝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가놈 그 데모하고 맨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령이 다 들어오거든. 그래 노동자들을 이용해갖고 그 지령에 따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의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촛불 시민과 노동자들은 와해되어야 한다. 네, 라는 내용이 이 주요 포인트이거든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발언들의 내용이 이게 국민들이 뭐 소용없다. 예. 너희는 하면 할수록 국민한테 맞아야 된다. 예. 국민한테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촛불을 드는 국민들이 더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저 밑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세력이다. 예. 또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라고 하면서 지역주의, 지역 비하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촛불을 드는 국민들은 촛불을 들수록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셈이고요. 노동자들은 이용당하고 있고 와해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의 해체를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뉴라이트, 부일 뉴라이트 논리하고도 매칭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모두 북한의 지령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일 뉴라이트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으로, 간첩의 지령으로 다 이런 촛불이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승만 때도 그래. 이승만이 그걸 빌미로 핑계를 대가지고 수많은 국민들, 양민들,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의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다 죽였잖아요. 부녀자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박정희도 그렇고 뭐 전두환이도 그렇고 지금 그 논리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령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간첩몰이 하는 이게 지금 똑같죠. 네. 그러니까 모두 북한 지령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댓글 부대하고도 똑같아요. 댓글 부대들도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그 간첩 북한의 지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짜뉴스를 퍼날랐었거든요. 저는 이 윤석열 댓글 부대, 윤석열의 댓글 부대조차도 천공의 지령, 천공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고까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주의 비하 발언도 여지없이 했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도 윤석열 정권은 끄떡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촛불 들어봤자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여, 우리 상관없어.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국민의 민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이 아무리 거리에 나와서 퇴진 시위를 하고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해도 국민들의 민심,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지지율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게 지금 천공이 말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실질적으로 천공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자신의 정법 강의에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정법 강연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동자 대신 연구원으로 부르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는 게 노동자의 근성이라는 식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탄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노동조합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뉴라이트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천공은 노동자가 단합해서 데모를 하는데 누가 뭐라 하면 싸운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구원은 이에 비해 연구원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 이 나라에 데모가 없어진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아까 전에 최재형 목사님의 발언 내용,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하고도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 또한 국정 운영, 노동자 탄압을 위한 국정 운영은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ILO 사무총장이 제네바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면서 당시 윤석열 정권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한국 노동 탄압이 매우 심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작년 6월 13일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작 집시법 위반 때문에 경찰이 건설노조의 사무실을 무려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노조 보도 열댓말, 건설도 노동도 아닌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이것으로 봤을 때는 천공의 지시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 탄압 중인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주 69시간 언급을 했었죠. 이것은 노동자를 스스로 탄압하겠다는 정책이고, 거의 뭐 말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우지 탄광 스타일로. 예, 아우지 탄광 수준으로 일만 하다 죽어라라는 거잖아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근데 이게 주 69시간만 늘리면 되냐? 그게 아니라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림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급 나이를 연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퇴직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이잖아요. 그 국민지급 지급 나이를 연장시켜 버리면 즉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퇴직 연장도 올라가는 거예요.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네, 더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거의 나이 들어서 힘을 못 쓸 때까지, 못 쓸 정도가 돼야 거의 국민연금으로 받아먹고 그 전에는 일만 해라. 네,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나이를 1살 내려버렸습니다. 네, 1년을 더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만 완전 주구장창 시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 정책까지도 천공의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과, 그리고 노동자 탄압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지금 노동자 탄압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네, 만들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결론으로는 대선 이후인 지금까지도 천공의 국정의 전반을 관할하며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부패하고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올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언론에서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게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즉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편에 서야 될 언론이 조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한계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천공의 언급대로 사실상 국정이 움직여 왔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취재 내용이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엄청난 취재를 한 것이다. 웬만한 언론보다. 네, 웬만한 언론보다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진짜 최재형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 5명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디올 특검도 필요하지만 천공의 이런 특검을 통한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는 윤석열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왜냐? 국정농단이 탄핵 사유에 아주 큰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자, 최태민, 최순실에 이은 김건희와 천공. 네,
이 내용으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자 바로 러시아의 라스푸틴이라는 자입니다. 총공을 연상케 하는 자죠. 미국 대사가 과거 2016년에 미국의 대사가 최태민에 빗대면서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최태민, 바로 박정희의 최태민이 라스푸틴과 같았다라는 것을 미국 주 대사가 언급한 셈인데요. 100년 전에 국정농단 무속인이라는 이 라스푸틴. 자, 라스푸틴의 몰락으로 100년 공산 독재의 러시아의 공산화의 러시아 독재가 시작된 거. 네.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검찰 독재 국가로 5년 만에 후진국으로 몰락한 것. 보우소나루 정권, 룰라 노동자 출신의 초등학교 졸업의 노동자 출신의 룰라 대통령을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안방에 보냈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보우소나루 정권은 5년 만에 G7 국가의 반열에 올랐던 브라질이 5년 만에 길에서 일반 시민이 길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는 최빈 국가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브라질과 러시아를 봤을 때도 더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천공이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최태민, 최순실보다 저는 더 역대급, 대한민국의 헌정 이래 더 최악의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 지금 천공의 이 충격적인 영상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는 이 내용 또한 디올백 사건에 연결 지어서 외신에서 추가적으로 보도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유는 대한민국의 구군이 달려있는 매우 심각한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대체 언론이 되셔서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의 시청자 여러분, 낮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추가적인 최재형 목사님의 추가적인 취재 내용은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그 방송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방영될 때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하면서 그 방송을 동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안혜욱 회장님의 어머님이 방금 1시 49분을 기점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안혜욱 회장님의 배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원래 방송을 안혜욱 회장님하고 방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방송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 안혜욱 회장님의 지금 매우 중대한 증인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인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안혜욱 회장님을 믿고 그동안 방송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 우리 독수리 삼총사분들과 안혜욱 회장님 저희 채널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계속해서 증인들이 계속 그 시대에 함께했던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그 취재 이후에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드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서 그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안혜욱 회장님이 지금 오늘 어머님
그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 즉 관련해서 지금 장례식장이 배정되는 대로 제가 그 공지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와 즉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안혜욱 TV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